소방 유체역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에 대한 내용은 소방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계 분야에서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소방 중점으로 유체역학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 유체역학은 여기 있는 총 4가지 테마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유체에 관련된 이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자, 정수역학, 정지된 유체의 물리적인 특성을 해석하는 정수역학에 관련된 내용과, 동수역학, 유체가 흐를 때 유체의 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동수역학. 자, 이렇게 유체 이론과 정수역학, 동수역학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체가 흐를 때, 배관 내부에 흐를 때 뭐가 발생하고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 손실을 통해서 우리가 펌프의 용량을 선정하는데 소방 유체역학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에서 유체역학을 배우는 이유를 단 한 단어로 표시하면 펌프의 용량을 선정하기 위해서, 즉 펌프의 압력과 유량을 선정하기 위해서 소방의 유체역학을 우리는 배우고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체 이론입니다. 자, 이것은 유체역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일명 제가 연결고리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유체 이론, 첫 번째 나오는 유체 이론에 관련된 연결고리는 총 4가지 테마로 분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체에 대한 분류와 개념을 어떻게 하며 단위와 차원에 대한 개념, 유체의 물리적인 성질 중 소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 또 이상기체에 대한 내용으로 4가지 테마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흐르는 물질이다. 물질의 상태를 우리가 크게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표시하는데, 이 중에 흐를 수 있는 물체는 액체와 기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이런 유체를 분류할 때 밀도에 따라서, 즉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축성 유체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에 따라서 체적이 변화하는 유체이고, 비압축성 유체는 압력에 따라서 체적이 변화하지 않은 유체를 얘기를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또 점성에 따라서 유체가 끈적이는 성질인 점성을 가지고 있는 유체를 점성 유체다라고 하고, 이런 유체 자체에 끈적이는 성분이 없는 것을 비점성 유체다라고 합니다. 점성은 우리가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 손실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 점성에 따라서 뉴턴의 법칙을 일정하게 적용을 받는 뉴턴 유체와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뉴턴 유체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상유체와 실제유체, 이상유체와 실제유체를 구분하는 이유는 유체의 여러 가지 법칙과 이론 등이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상의 유체를 만들었고, 이 유체의 특성인 뭐다? 비점성, 손실이 없고 비압축성, 압력에 따라 체적이 변화하지 않는 유체를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고요. 반면 실제 유체는 점성, 손실도 있고 압축성, 압력에 따라 체적이 변화하지 않는 유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유체의 물리량을 선정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와 차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위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의 기준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차원은 이런 물리량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을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단위는 크게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단위는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절대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표시하는, 중력 단위, 힘, 뉴턴, 미터, 퍼 세크로 표시하는. 그래서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로 구분해서 이루어지고, 기본 단위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단위를 우리가 유도 단위다라고 하고, 유도 단위 내부에는 고유한 명칭을 갖는 단위도 있더라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뉴턴이다, 파스칼이다, 헤르츠다,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도 유도 단위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차원은 물리량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을 차원이다라고 하고, 절대 단위 차원과 중력 단위 차원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절대 단위는 킬로그램은 뭘로 m, 길이는 l, 시간은 t로, 중력 단위는 뉴턴은 f, 길이 미터는 l, 시간은 t로 써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단위가 없어지는 차원을 우리가 무차원수다라고 하고, 동수역학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레이놀드 수 등이 있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체의 물리적인 성질은 뭘로? 기본적으로 우리 개념이 밀도, 부피분의 질량을 나타내는 피체적 밀도의 역수를 표시하는 것이고, 자, 비중량, 물의 비중량은 뭐냐면 부피분의 중량,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이고, 중량, 힘 단위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비중량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중은 비교 중량이다 라고 해서 기준 물질과의 무게 비고, 유체는 액체 물질도 있고 기체도 있죠. 액체는 뭐 4도시 물, 압력은 1기압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기체는 0도시의 공기와 압력은 1기압 상태에서 무게비를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중엔 우리가 공식 예스는 어떻게 된다? 물의 밀도 분의 어떤 물질의 밀도 혹은 비중량 분의 어떤 물질의 비중량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속은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음속, 소리가 이동하는 속도이고, 배관 내에 이런 난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압력파가 전파되는 속도를 음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표면 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길이당 인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소방에서 표면 장력은 물방울이 이렇게 표면 장력이 큰 것은 이렇게 당기는 힘이 커서 물방울 크기가 증가하는 형태, 얘는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표면 장력이 작은 것은 얘가 당기는 힘이 작기 때문에 물이 퍼져져 있죠. 얘는 표면 장력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 장력은 소방에서는요, 물방울이 떨어질 때 표면 장력이 큰 것은 상대적으로 접촉 면적이 작고, 얘는 접촉 면적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접촉 면적은 또 뭐랑 관련이 돼 있다? 냉각과 소방에서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과 관련이 돼 있다. 접촉 면적이 클수록 냉각하는 효과가 커질 것이고, 접촉 면적이 작을수록 가연물 내부에 침투해서 냉각하는 효과가 작아질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성은 우리가 끈적이는 성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전단능력과 점성 개수로 표현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점성 개수다라고 하는 거와 점성 개수는 우리가 단위를 뮤로 표시하고, 동점성 개수는 뉴로 표시해서 사용하고 있고, 자, 전단 능력은 우리가 뉴턴의 점성 법칙 타우는 뮤 점성 개수분의 속도 900 dy분의 dv의 공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이런 뉴턴의 점성 법칙은 암기할 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체의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낼 때 접두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더라. 뭐 테라 10의 12승, 기가 10의 9승, 메가 10의 6승, 키로 10의 3승, 센티 10의 마이너스 2승, 미리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숫자를 물리적인 크기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두어를 통해서 단위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체 이론의 마지막 이상기체다라고 하는 것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죠. 자, 보일의 법칙은 뭐다? 온도가 일정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dT, 온도의 변화량이 없다.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는 거죠. dP가 압력의 변화량이 없다. 보일-샤를의 법칙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로 표시하고, 자, 1은 뭐다? 처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2는 나중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의 압력과 부피와 온도는 나중 상태의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을 보일-샤를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우리가 1몰의 부피는 얼마다? 22.4리터이고 얘는 분자량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다. 자,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가스계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계는 액상 저장을 하는데 액상으로 저장을 하는데 약재가 방사해서 기체 상태로 변화를 해서 소화 효과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설계 농도에 도달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약재의 저장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재량 계산할 때 아보가드로 법칙이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다? PV는 M분의 W 질량 그 다음에 질량 M으로 하죠. RT R은 기체상수, T는 우리가 절대 온도로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자량과 얘를 같이 묶어서 우리가 M, 알파, T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밀도, 부피분의 질량은 어떻게 PM per RT로 써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압력 혹은 온도를 적용을 하고,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 압력은 무슨 압력이다? 절대 압력을 나타내는 거고, 자, 온도는 무슨 온도다? 절대 온도를 표현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온도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자, 절대 온도에 대한 개념은 물에 대한 상평형도로 얘기합니다. 자, Y축은 압력이고 X축은 온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의 상평형도를 나타내면 자, 이런 상태. 자, 얘를 우리가 고체 상태, 얘를 액체 상태, 얘를 기체 상태다라고 하고 이렇게 고체 액체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3중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온도를 측정할 때는 대기압 상태, 1기압 상태에서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인데, 자, 이 지점, 고체랑 액체랑 같이 공존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뭐다? 어는 점이다 혹은 녹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액체와 기체가 같이 공존하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끓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는 점을 0도씨로 놓고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해서 몇 등분? 100등분을 한 것을 우리는 얘 온도를 무슨 온도다? 섭씨 온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슨 온도? 화씨 온도를 사용하는데 화씨 온도는 어느 점을 32도 F, 얘는 0도씨, 그쵸?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로 표시하고, 화씨는 끓는 점을 212도F로 표시해서 사용하고, 얘를 몇 등분? 180등분을 했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한 것을 우리가 무슨 온도? 켈빈 온도다 라고 하고, 화씨 온도에 460도를 더한 것을 우리가 랭킹 온도 R로 표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사용하는 얘 온도를 무슨 온도다? 절대 온도다 라는 개념을 써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유체 이론에 관련된 연결고리를 총 4가지, 유체가 뭔지 어떻게 분류하고 개념에 관련된 내용, 단위와 차원,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성질, 이상기체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유체 이론에 관련된 연결고리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